서울 변두리 빌라 2층. 윤말자는 오늘도 새벽 6시에 눈을 뜹니다. 74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새벽잠이 없는 몸이죠. 시골에서 평생을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큰아들 도윤이네 집에 새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미숫가루 타드릴게요. 며느리 박지은이 부엌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은은 참 다정한 며느리였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긴 하지만 시어머니를 챙기는 마음만큼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6달 된 손주를 안고 있었죠. 우리 도연이 할머니 품이 좋지? 아기 도연이는 말자의 품에서 까르르 웃으며 작은 손을 뻗어 말자의 주름진 손가락을 꼭 잡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서울살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중함이었어요. 지은이가 미숫가루를 가져다 주며 말합니다. 오늘도 도연이 좀 봐주세요. 오후에 일찍 들어오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걱정 마라. 우리 도연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말자는 미숫가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 하늘은 시골과는 달랐어요. 회색빛이 감도는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좁고 답답했지만 이곳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중견 건설회사 과장으로 일하느라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다녀올게. 도윤이는 서둘러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섭니다. 아내 지은이에게 뽀뽀를 하고 아기 도연이 이마에도 살짝 입을 맞추고 나서요. 말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 다행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지은도 곧 회사에 나가야 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어머니, 그럼 부탁드릴게요. 도연이 분유는 냉장고에 준비해뒀고 기저귀도 충분히 있어요. 알았다, 알았어. 빨리 가거라. 늦겠다. 지은이 나간 뒤 집안은 고요해집니다. 말자와 아기 도연이만 남은 거죠. 말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리자 해서 천천히 흔들거립니다. 도연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점심때쯤 되어 옆집 이순자가 찾아옵니다. 70살인 순자는 말자의 유일한 수다 친구였어요. 말자야, 오늘 시장 안 가니? 도연이 봐야 해서 못 가겠어. 너 가면서 배추 좀 사다 줄래? 그럼 당연히 사다 줘야지. 그런데 말자야,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순자가 말을 꺼냅니다. 뭔 일? 1층 계단 쪽에서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더라고. 밤늦게 말이야. 말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빌라에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누구든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었죠. 손님이었겠지 뭐.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뭔가 험악해 보였어. 목소리도 크고. 순자의 말에도 말자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도연이가 깨어나서 보채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도연이 배고프구나. 분유 타줄까? 말자는 아기를 달래며 분유를 탑니다. 도연이는 분유를 먹으면서도 말자의 얼굴을 계속 쳐다봅니다. 그 맑은 눈동자가 참 예뻤어요. 오후가 되자 지은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도연이 잘 있었어요? 잘 있었지. 분유도 잘 먹고 낮잠도 푹 잤어. 지은은 아기를 받아 안으며 말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은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보다 말수도 적고 자꾸 창밖을 내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지은은 대답을 피하며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말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며느리의 사생활에 깊이 간섭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녁 무렵 도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평온했지. 도연이랑 재미있게 보냈어.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습니다. 말자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지은이가 준비한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을 만들어냅니다. 엄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도윤이가 칭찬하자 말자는 뿌듯해합니다. 지은도 정말 맛있어요라며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어딘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말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도연이를 봐야 하니까 충분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뭔가 묘한 불안감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한 낯선 남자들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자는 몰랐습니다. 조용했던 일상이 곧 뒤흔들릴 거라는 걸요. 내 나이 70이 넘어 이렇게 조용히 살 줄 알았죠.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날 밤 말자는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는 새벽이 되면 닭 우는 소리에 자연스럽게 깨어났는데 서울에서는 차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밤새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더 잠이 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새벽 4시 반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온 집안을 깨웠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쉴 새 없이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말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이런 새벽에? 말자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오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 지은이 숨가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품에는 아기 도연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말자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했던 지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놀란 거야? 어머니, 제발. 빨리 도망가세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지은은 말자의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끌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말자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도망가라니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지 먼저 말해봐.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제발 어머니만이라도 먼저 피하세요. 지은의 눈빛은 두려움과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자는 지금까지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무엇인가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어? 회사 야근이에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은은 말자를 붙잡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기 도연이는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빌라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렇게 갑자기.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에 어머니를 끌어들이게 되어서. 지은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고 있는 듯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빌라 1층 입구까지 내려왔어요. 밖에서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지은의 손에 이끌려 골목 끝까지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지은의 얼굴을 다시 보니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아기 도연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지은은 아이를 달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진정하고 차근차근 말해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하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여기서 기다리세요. 저는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안 돼. 뭔지도 모르는데 혼자 들어가면 어떡해. 괜찮아요. 금방 나올게요.
지은은 아기 도연이를 말자 품에 맡겼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지은아. 말자가 부르는 소리에도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빌라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말자는 울고 있는 도연이를 달래며 며느리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지은은 보이지 않았어요. 말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거든요. 지은아, 지은아. 말자는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빌라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말자는 도연이를 품에 안고 빌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1층 입구 근처에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차 안에서는 담배 연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있나? 말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려던 순간 갑자기 지은이 빌라 뒷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은은 말자에게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 잘 부탁드려요. 지은은 말자에게서 아기를 다시 받아 안았습니다. 뭘 부탁한다는 거야? 너 어디 가려고? 저는 잠시 피해 있어야 해요. 도연이는 어머니가. 안 돼. 같이 가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가면 안 돼.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까지 위험해져요. 그 순간 검은 승합차에서 큰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빌라 입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빨리 들어가세요. 지은은 아기를 말자 품에 다시 맡기고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말자가 크게 불렀지만 지은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검은 승합차의 남자들도 지은을 따라 뛰어갔습니다. 말자는 울고 있는 도연이를 품에 안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왜 아기를 두고 혼자 도망간 건지.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도연이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는 엄마를 찾으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말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지은이 남기고 간 가방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새벽의 일은 말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에 소동이 있고 난 뒤 말자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엄마를 찾으며 밤새 울었고 말자는 아이를 달래느라 온 밤을 지새웠어요. 분유를 먹여도 기저귀를 갈아줘도 아이는 계속 보챘습니다. 우리 도연이 엄마가 어디 갔을까? 말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흔들리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해가 뜨고 있었어요. 평상시라면 지은이 미숫가루를 타주고 도윤이가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아침 7시쯤 되어서야 도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밤새 야근을 했다고 했는데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더니 거실의 풍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여기서 주무세요? 지은이는 어디 있어요? 도윤아. 말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새벽에 벌어진 일이 너무 황당하고 믿기 어려웠거든요. 지은이가 새벽에 갑자기 나가더라. 새벽에요? 어디로요? 도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말자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초인종 소리, 지은의 두려운 표정,
검은 승합차에 남자들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지은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도윤은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꿈꾸신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꿈이 아니야. 분명히 봤어. 하지만 도윤은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지은이가 전화를 안 받아. 도윤은 회사에 연락해서 지은이 상황을 확인해 봤지만 지은은 회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단결근인 상태였어요. 정말 이상해요. 지은이가 연락도 없이 이런 적은 없었는데 그제야 도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도윤에게 부탁했어요. 도윤아, 회사 그만두고 지은이 좀 찾아봐. 엄마, 그렇게 쉽게 회사를 빠질 수는 없어요. 일단 지은이한테 계속 연락해 볼게요. 도윤은 결국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말자는 홀로 아기를 돌보며 지은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옆집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말자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새벽에 시끄럽더라. 순자의 말에 말자는 어제 새벽 일을 이야기했어요. 순자는 말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이야, 어제 새벽에 1층 계단 쪽에서 험악한 남자 둘이 오르내리는 걸 봤어. 정말? 응. 목소리도 크고 뭔가 화가 난 것 같더라고. 그때는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순자의 증언으로 말자는 자신이 꿈을 꾼 게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순자야, 지은이 방 좀 같이 봐볼까? 그래,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지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방이 어수선해 보였어요. 서랍이 조금 열려 있고 옷장문도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낯선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지은과 낯선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남자는 도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김태석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태석? 이 사람이 누구지? 순자도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은이 전 남자친구인가? 서랍을 더 뒤져보니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김태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독촉장이 여러 장 있었어요. 빚독촉, 이자, 연체, 담보 압류 예고 등 무서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독촉장들을 자세히 보니 금액이 엄청났습니다. 몇 천만 원 단위의 돈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 것은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말자야, 이거 심각한 문제 같은데? 순자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랍 맨 밑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는데 지은이 멍든 얼굴로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팔에도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은 최근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구나. 순자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제 새벽에 온 그 남자들이 김태석이라는 사람과 관련 있을 거야. 말자는 이제야 지은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순자야, 이걸 도윤이한테 보여줘야겠어. 그래야지. 이런 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워. 하지만 말자는 또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도윤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리고 지은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기 도연이는 여전히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아이를 달래며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왜 이런 비밀을 숨기고 살았을까?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말자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의 시작이라는 거요. 지은이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저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목숨을 건 문제였죠. 지은의 방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한 뒤 말자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기 도연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찾으며 울었고 말자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계속 창밖을 내다봤어요. 혹시 지은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윤이는 회사와 지은의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지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지은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요. 3일째 되는 날 오후 말자는 도연이를 안고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밖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돌아온 건가 싶어 기대했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합차가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새벽에 봤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말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까만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도연아, 조용히 해야 해. 말자는 아기를 더 꼭 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 남자들이 빌라 입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말자는 숨을 참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여기 박지은 씨 사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톤이었어요. 박지은 씨 나와서 이야기해요. 똑똑똑. 더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지은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박지은 씨, 집에 있는 거 아는데 왜 안 나와요?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릴까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차라리 문을 열어보자. 두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더욱 긴장했어요. 만약 이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도연이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안에 아기 소리가 나는데? 그럼 집에 있다는 거잖아. 똑똑똑. 이번에는 더욱 강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지은 씨, 문 열어요. 말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대로 문을 열지 않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안 나오면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위협적인 목소리에 말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대답했어요. 누구세요? 박지은 씨 아니세요? 지은이는 지금 집에 없어요. 그럼 누구세요? 시어머니입니다.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라고 하네. 그럼 지은이가 어디 갔는지 알겠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이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말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와요? 그것도 모릅니다. 정말 모르세요? 우리는 지은 씨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험악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문 열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자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지은 씨가 빌린 돈이 있어요. 그걸 갚아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돈? 네, 꽤 큰 금액이에요. 이자까지 합치면 상당한 돈이 됩니다. 말자는 서랍에서 본 독촉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빚 때문에 지은이 쫓기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도 일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지은 씨만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지만 말자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계속 안 나오시면 곤란한데요.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은 씨가 언제 돌아오는지라도 알려주세요. 정말 모릅니다.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잠시 조용해진 뒤 남자들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 승합차가 여전히 빌라 앞에 서 있었어요. 남자들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겠고 언제 다시 올라올지도 알 수 없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난 뒤 드디어 승합차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도윤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말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다고요? 도윤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래, 이건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그날 밤 더욱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애 데려오라. 3일 안에. 짧지만 섬뜩한 메시지였습니다. 말자와 도윤은 그 쪽지를 보고 경악했어요. 이들이 도연이까지 노리고 있어요. 엄마, 내일 당장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그날 밤 말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왜 이런 위험한 사람들과 엮이게 되었을까? 그리고 도연이는 과연 안전할까?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말자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이제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 무서운 쪽지를 발견한 다음 날 말자는 도윤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지은의 방에서 발견한 사진들, 독촉장들, 그리고 멍든 얼굴의 사진까지 모두 보여줬어요. 엄마, 이게 정말 지은이 방에서 나온 거예요? 도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김태석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남자가 누구죠? 김태석이라고 써 있더라. 아마 지은이 전 남자친구인 것 같아.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아내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지은이가 왜 이런 걸 숨겼을까요? 무서웠겠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말자는 지은의 멍든 얼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 사진을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하기 어려웠을 거야.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말자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이상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말했어야죠. 도윤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지은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엄마, 생각해 보세요. 지은이가 괜히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애는 제 아들이잖아요. 도윤의 말에 말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오히려 지은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지은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엄마도 지은이 결혼하기 전 과거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큰 빚이 있었다면 도윤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만 지은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말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제 온 그 무서운 사람들은 뭐야? 꿈이었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지은이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모르잖아요. 그때 옆집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말자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그 아기. 도연이 말이야.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이가 어떻다는 거야? 병원에서 나은 날 봤는데 피 검사 안 했다더라. 피 검사? 말자와 도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요즘은 아기 낳으면 다 아빠 피 검사 하잖아. 그런데 지은이가 거부했다더라고. 순자의 말에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 이상하지 않니? 왜 피검사를 거부했을까? 말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도연이가. 순자야, 그 말 확실해? 응. 산부인과 간호사가 내 친구거든. 그때 이상하다고 했어. 도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있었던 도연이에 대한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럼 도연이가 정말 제 아이가 맞나요? 도윤아, 그런 생각하지 마. 말자는 아들을 달랬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진 상태였어요. 엄마 지은이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도윤은 지은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마침내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어디 있어? 왜 연락이 안 됐어? 여보, 미안해요. 지은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안 돼요. 집에 가면 위험해져요. 무슨 위험? 그 사람들 말이야? 도윤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뭘 숨겼는데? 그 사람, 제 전 남자예요. 김태석이라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도연이는,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가 어떻다는 거야? 도연이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지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뭐라고? 도연이는 김태석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하지만 저는 버릴 수 없었어요. 말자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말이 맞았던 거였어요. 그럼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김태석이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요. 해외로 팔아넘기려고. 뭐?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어요. 여보, 제발.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하지만 도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연이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핏줄이 아닌 아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은 무너진 사람처럼 주저앉았습니다. 1년 동안 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말자도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선택이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말자는 도연이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핏줄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사랑이 거짓이 되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핏줄이라는 단어가 말자의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말수가 없어졌고 도연이를 보는 눈빛도 예전과 달랐어요. 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손주라고 생각하며 키운 아이가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니요. 도윤은 회사에서 돌아와도 도연이를 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자마자 아이를 안고 뽀뽀했는데 이제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어요. 도윤아,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잖아. 말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제 아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지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말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져 있었어요. 지은아, 어디 있니? 집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안 돼요. 김태석이 저를 찾고 있어요. 집에 가면 어머니와 도연이까지 위험해져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 지은은 잠시 조용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혼자서요. 어디서? 근처 카페에서.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릴게요. 말자는 도윤에게 지은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말리려 했지만 말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엄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진실을 알아야 해. 말자는 도연이를 도윤에게 맡기고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지은을 만났는데 며느리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살이 빠지고 눈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은 말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왜 이런 일을 숨겼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말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김태석이라는 사람이 누구야?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였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돈도 계속 빌리고 도박도 했어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죽인다고 했어요. 저를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말자는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도망쳤는데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도연이를 임신했구나. 네. 김태석의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지우려고 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은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윤이와 만났구나. 도윤 오빠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과거를 묻지도 않았고 아이까지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도윤이가 진실을 알고 있었나? 아니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도윤 오빠 아이라고 했어요. 말자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은의 처지는 이해가 되지만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김태석은 도연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네.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해?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를 해외로 팔려고 해요. 뭐라고?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김태석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요. 빚을 지고 나서 더 나쁜 일들을 하게 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도연이를 데리고 도망친 거예요.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어요. 말자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지은아,
그럼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김태석이 계속 찾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는 했어?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리고 김태석은 교묘해요. 겉으로는 아이 아빠 행세를 하니까 지은의 말에 말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숨어 지낼 수밖에. 그건 해결책이 아니야. 말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야? 김태석이 도윤 오빠 회사를 알아냈어요. 뭐? 도윤 오빠도 위험할 수 있어요. 말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지은아, 이렇게 계속 숨어 있으면 안 돼.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떤 방법이요?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 말자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너 혼자서는 안 돼. 우리가 도와줄게. 어머니, 도윤이는 지금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무엇보다 도연이를 지켜야 해. 지은은 말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도연이가 핏줄이 아닌데도 정말 괜찮으세요? 말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1년 동안 키운 아이였습니다. 핏줄이 전부는 아니야. 사랑으로 키운 게 더 중요해. 말자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핏줄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도연이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요. 하지만 김태석의 위협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은과의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연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어요. 핏줄이 아니라고 해서 1년 동안의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가니 도윤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옆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도윤아, 지은이 만나고 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김태석이라는 놈이 도연이를 해외로 팔려고 한다더라. 뭐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너 회사까지 알아냈대. 우리 모두 위험할 수 있어. 말자는 지은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심각해졌어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래.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해. 말자는 옆집 순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순자는 평생 이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았거든요. 순자야, 우리 도와줄래? 당연히 도와줘야지. 아이가 위험에 처했는데. 순자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자. 증거도 모아서. 그런데 지은이 말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럼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야지. 순자가 묘안을 제시했습니다. 함정을 놓는 거야. 김태석을 유인해서 경찰이 현장에서 잡을 수 있도록. 말자는 순자의 계획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지은이 김태석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이를 데려가라고 협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태석은 당장 오겠다고 했어요. 말자와 순자는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저녁 9시쯤 정말로 검은 승합차가 빌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태석과 부하 2명이 함께 왔어요. 말자는 도연이를 품에 안고 현관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용기를 냈어요. 누구세요? 박지은 씨 시어머니 맞죠? 김태석입니다.
김태석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 아들을 데리러 왔어요. 아들, 그 아이 말이에요. 제 핏줄이거든요. 김태석이 도연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애는 우리 손주예요. 말자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제 아이니까요. 김태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협적이었어요. 어머니, 그 아이 주세요. 안 그러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말자는 도연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힘으로라도 데려갈 수밖에 없어요. 김태석이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이 애는 내 손주나 다름없어. 건드리지 마. 말자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나타났어요. 아, 뭐 하는 거야? 순자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들, 조용히 하세요. 우리는 그냥 아이만 데려갈 거예요. 김태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을 일이죠. 김태석의 말에 말자는 직감했어요. 정말로 아이를 해외로 팔아넘기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말자가 소리치는 순간 김태석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당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왜 지키는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품은 순간부터 내 손주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피도 안 섞인 애를. 그때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경찰차가 나타났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김태석 일행을 포위했습니다. 뭐야? 왜 경찰이? 김태석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김태석 씨, 아동 매매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김태석이 저항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 아이를 데려가는 게 왜 죄가 돼? 증거는 충분합니다. 순순히 따라오세요. 김태석과 부하들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말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이 말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도연이는 할머니 품에서 무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김태석이 경찰차에 실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나오면. 하지만 그의 말은 경찰차 문이 닫히면서 끊어졌습니다. 순자가 말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말자야. 정말 용감했어. 고마워, 순자야. 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그날 밤 지은도 안전한 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태석이 체포되면서 위협이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김태석이 체포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위험은 사라졌지만 가족들 사이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지은은 여성보호시설에서 도연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도윤은 여전히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이 말자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아, 내 마음이 어떤데? 모르겠어요. 지은이를 사랑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도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그 아이를 보면 어떤 기분이야? 말자의 질문에 도윤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뭘 잘못했겠어요. 그럼 됐잖아. 하지만 핏줄이 아니라는 게, 도윤아, 핏줄이 전부가 아니야. 말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충격이었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동안 우리가 그 아이에게 쏟은 사랑이 가짜였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죠. 진짜였어요. 그럼 그걸로 충분해. 사랑으로 만든 가족이 더 소중한 법이야. 그날 오후 말자는 혼자 여성보호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지은과 도연이를 만나러요. 어머니, 지은은 말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지은아, 고생 많았어. 말자가 며느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은 그 품에서 펑펑 울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거짓말해서.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도연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까르르 웃으며 팔을 뻗었습니다. 말자는 아이를 안고 볼에 뽀뽀했어요. 우리 도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가 핏줄이고 아니고가 중요할까요? 이 순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진짜였어요.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도윤이도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지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린 가족이니까. 말자의 말에 지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과 도연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현관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지은아, 여보, 미안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도윤아, 지은이 많이 힘들었어. 용서해줘. 엄마. 도윤이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나도 미안해. 너 혼자 이런 힘든 일을 견뎌야 했는데, 앞으로는 뭔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하자. 혼자 감당하지 말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도윤도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도연이는 엄마와 아빠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도연아, 이제 정말 가족이 됐구나. 도윤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멀리 있었네요. 도윤이 말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저도 처음에는 핏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엄마 말씀이 맞아요. 도윤은 도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키운 진짜 가족이에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지은아, 된장찌개 맛있다. 도윤의 칭찬에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식사를 마친 후 말자는 도연이를 안고 흔들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지은아, 고마워. 네, 이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지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저희를 받아주셔서. 우린 피로만 가족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닿으면 그게 가족이지. 말자의 말에 지은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런 큰 사건에 휘말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요. 옆방에서 도연이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도연이 이제 정말 안전하구나. 며칠 후 옆집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말자야, 요즘 표정이 참 좋아 보여. 그래, 가족이 다시 뭉쳤으니까. 그 아이가 핏줄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순자의 질문에 말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더 소중해. 선택해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역시 말자야. 마음이 넓어. 그때 도연이가 할머니에게 뛰어왔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아이의 첫 말이었습니다. 말자는 감동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도연이가 할머니라고 했네. 도윤과 지은도 뛰어나와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내 나이에도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 가족은 피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